제가 최근에 데스크탑을 팔고 노트북을 샀습니다. 그런데 데스크탑 쓰던 사람들은 역시 데스크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모아온 드래곤볼을 조립하고 이번에 새로 출시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RTX 3000 시리즈 예상을 깨고 엄청난 성능을 뽑아내 주면서 가격도 착하게 나와서 다들 기대가 크실 텐데 어떤 부분을 좀 챙겨봐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있어 보이는 전자제품을 소개하는 있어빌리티 채널입니다. 제가 책상에서 쓰는 액세서리들이 많다 보니 책상 공간이 매번 부족해서 작은 케이스의 데스크탑을 준비했습니다. 전에 커세어 데스크탑을 맞출 때는 쿨러, 팬, 파워 선택에 있어서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는 쿨러, 팬, 파워가 전부 한 세트로 들어가 있는 아주 작은 케이스를 골랐습니다. 케이스를 가장 먼저 정했었는데 바로 NGXT H1이라는 제품이에요. ITX 메인보드 제품으로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도 크게 차지하지 않고 크기도 굉장히 작습니다. 케이스의 국내 출시 가격은 49만 8천원으로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비싸지만 그 안에 1열 순행 쿨러와 650W 80 플러스 골드의 파워까지 있는 걸 생각하면 별도로 따로따로 사서 조립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일체감 있는 디자인과 구성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품의 마감이나 완성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적으로 인기도 많고 공급 물량도 적은 편이어서 정가에 구매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예요. 재입고 되기를 한참을 기다렸다가 이 케이스를 가장 늦게 구했습니다. CPU는 i7 1700K로 마음 같아서는 1900K를 사고 싶었지만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고 제가 게임용 컴퓨터로 쓸 것이기 때문에 절충해서 1700K로 선택을 했습니다. 메인보드는 MSI G490i 유니파이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MSI G490i 유니파이에는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거예요. NGXT H1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우는 방식이다 보니 메인보드의 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썬더볼트 독에 연결해서 이걸 USB 허브로 쓰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나온 MSI G490i 유니파이가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좋아서 이 제품을 골랐습니다. SSD는 삼성 PM981A 500GB로 초기 물량만 없으면 이만한 가성비 제품이 없어서 이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PM981A는 국내에 정식으로 유통되는 제품이 아닌 병행 유통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제품은 970 EVO 플러스를 추천드립니다. 램은 이전 컴퓨터에서도 크게 말썽 없이 잘 썼던 G스킬 트라이던트 RGB 램을 선택을 했습니다. CL14 3200MHz 8GB 램 2개로 오버클럭을 염두에 두고 골랐습니다. CL은 램 타이밍을 말하는 건데 같은 램의 클럭이 같더라도 CL14와 CL16은 수율이 전혀 다른 램입니다. 램 오버클럭을 할 것이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CL14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램 오버만 잘 돼도 안 했을 때에 비해서 게임 프레임이 1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못한다고 욕이라도 덜 먹으려면 장비라도 좋아야겠죠? 그래픽카드는 이전 eGPU 영상에서도 들어갔던 엔비디아 RTX 2070 슈퍼 파운더스 에디션 제품을 썼습니다. 흑우가 된 느낌이 이미 조립이 많이 되어진 반제품이기 때문에 조립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ITX를 처음 조립해보는 저에게 작은 공간에 오밀조밀 부품을 넣는 게 영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작고 얇은 드라이버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크기가 작다 보니 나사를 조이는데 꼭 프레임이 걸리거나 아니면 무언가가 걸리적거려가지고 큰 드라이버는 쓰기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매번 조립 영상을 굉장히 잘 찍어보고 싶은데 조립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에 이렇게 카메라는 신경도 못 쓰고 엉망으로 촬영이 됩니다. 화려한 RGB는 없지만 깔끔하고 너무 예쁩니다. 그냥 인테리어 소품같이 생겼어요. 궁금하니까 빨리 성능을 돌려봐야겠죠.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22,374점, 4000MHz 램 오버와 50배속 CPU 오버클럭을 해보고 링스 테스트를 안정화 보고 난 뒤에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22,766점.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 게임을 해봐야겠죠. 배틀그라운드 WQHD 모니터의 국민 옵션 기준으로 140에서 160프레임 정도 나왔고요. 오버워치 QHD 화질의 그래픽 옵션 매우 높은 기준으로 180에서 230프레임. 제가 쓰고 있는 모니터가 WQHD급이라 프레임이 조금 낮게 나왔지만 FHD 해상도라면 충분히 200 이상을 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걱정스러웠던 게 발열과 소음 부분인데 이렇게 빡빡하게 해놓은 구조와 1열 수냉밖에 안 되는데 과연 발열 관리가 잘 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한참 게임을 해도 그래픽카드에 팬이 도는 소리만 약간 들리고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조용하고 발열도 잘 잡아서 의외로 놀랐습니다. 썬더볼트 독은 연결은 되는데 허브로는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PD를 지원하는 노트북 같은 거에만 되는 건지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결국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전문가님들이 계시다면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엔비디아 RTX 3000 시리즈의 공식 발표가 있었고 아마 많은 분들이 RTX 3080 모델을 눈여겨보실 거예요. 합리적인 가격인 $699에 2080 Ti의 2배의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픽카드를 안 살래야 안 살 수 없게 만들었죠. 국내에서의 가격이 얼마에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파운더스 에디션 기준으로 예측해 본다면 환율, 관세, 마진까지 포함했을 때 100만원 정도의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만 당분간은 수요도 많고 YSRP라고 하죠. 용산의 프리미엄이 얹혀져서 120에서 130만원대에 판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99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안 싸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이니 나와봐야 아는 거고 막상 그래픽카드를 구매했다고 해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RTX 3080의 경우 그래픽카드의 전원이 320W입니다. RTX 2080 Ti의 그래픽카드 전원이 260W인데 무려 60W나 높은 거죠. 권장 시스템 전원도 750W로 늘었습니다. 사용하는 파워가 750W 이상이어야 원활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기준은 i9 1900K 기준이긴 합니다만 외면하기에는 영 불안하죠. 제 컴퓨터로 다시 돌아와서 이 케이스는 S650이라는 이 케이스 전용의 파워를 사용합니다. 650이란 숫자가 말해주듯 650W의 파워예요. 이 파워는 다른 파워로 교체가 안 됩니다. 이 케이스용으로 만든 전용 파워라서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아요. 3080 그래픽카드를 쓰기에는 많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 NGXT H1에 RTX 3080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새 컴퓨터를 산 기쁨도 잠시 신나게 행복 회로를 돌리다가 세부 스펙을 보고 이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